네,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저 나이백이고요. 아, 나이백 들고 계세요.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150원에 20%입니다. 20%. 네네. 아유, 가격대가 좀 있으시네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7월에 했거든요. 아, 작년 7월에. 와,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김태혁 전문가 네.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으로서 일단은 거래량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서 대형 제약사들 악재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투심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지금 바닥 구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섹터 시총이 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좀 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한 섹터이기 때문에 나이백 자체도 개별 시를 터뜨리면서 계속 윗골을 달는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기만 해도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기본 제자리로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나이백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이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몇 년 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20% 비중이시니까 그리고 14,000원대시니까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한 10% 정도, 한 1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한 12,000원 내지 13,000원까지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어서 기술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이전에 매수하셨던 시기가 7월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7월 달 자체 지지했던 구간이 1,300원 부근이에요. 1,300원 부근인데 이 1,300원 부근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물려 계신 분이 되게 많다는 위치이고 현재 구간 매물이 많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 내에서 강한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번에 3월 27일 날 고가 자체가 11,000원대이기 때문에 11,000원대 이하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건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초에 형성됐던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비중 좀 더 실으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 10에서 만에 15% 정도만 좀 더 실으셔가지고 평단을 기본적으로 11,000원에서 한 11,000원 이하로 정도 맞춰주시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제 본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길게 가져가셔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상장을 할 때 몇 년 꽤 오래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본전이라도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본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1,000원대 그때에서 매도하는 게 낫다고요? 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네네. 최대한 많이 낮춰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네. 빨리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 조금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 전까지 해서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지금 확실하게 이런 협상 자체가 확실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 단가 잘 없습니다. 낮추셔가지고 예, 손실 네네. 없이 진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나이백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화보다 문자가 조금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담 보통은 이 중반부에 문자 많이들 주시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문자 주시면 채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 여러분 문자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하나 받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평화산업, 계세요? 예. 평화산업,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원. 1,650원, 아. 예. 비중 10%예. 10%. 예. 아이고, 요즘 좀 떨어지네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근래에 매수하셨어요? 예, 어요 걸려 매수했는데. 예, 그러시죠? 예. 며칠 전에 고점 그 부근에서 매수하셨네요. 예, 예. 그 이후에 떨어져서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평화산업은 수소차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쳤었는데 주가 상승의 요인이 에어스프링 완전 국산화 성공에 따른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구간인데 지금은 약간 횡보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예. 지금 뭐 한일 무역 갈등에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다른 주력 산업을 타겟으로 일본의 규제 조치 확대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이제 경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이 평화산업과의 협력으로 그 차량 하부 충격을 줄여주는 벨로스를 국산화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공했다는 소식에 얼마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예. 네, 네, 이 벨로스는 공기 탄성을 이용해서 차량이 이제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부품으로서 뭐 국산화 제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가 되면서 반도체 이외에도 이제 다른 산업군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평화산업은 국산화를 이미 최초로 성공으로 마친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테마성으로 주가 상승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이유는 이제 적자 지속이 계속되는 가운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해서 986만 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증자 대금 중에 절반 가까이는 뭐 금형 제작이라든지 이런 시설 자금에 우선 쓰이고 나머지는 이제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다라고 봤을 때는 회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올해에도 조금 적자 지속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 우려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이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겠는데요. 예. 네,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더 뭐 이슈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약간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네. 지금 매수가보다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투자 심리가 죽어 있다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강력한 지지 라인 구간이 이제 1,380원대인데 아직 예. 여기 구간이 안 오셨죠. 떨어져도 예.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다시 한번 1,750원에서 2,000원 선까지 충분히 또 기술적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주식은 대응을 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1,38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뭐 크진 않으시지만은 2,000원보다 조금 아래인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1,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 1,380원이에요. 1,850원이시고요. 목표가. 아, 매도가는 예. 그러니까 매도가가 1,850원이시고 손절가가 1,380원이요. 1,380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 비중이 10% 맞으신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좀 크진 않으시니까 5% 정도만 굳이 추가 매수하실 거면은 조금만 실으셔가지고 평단가 예. 좀 낮추신 다음에 한 1,800원 선에서
예.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조금 수익 보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알았습니다. 1,850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긴 네, 오늘 호흡은 좀 진짜 더 안 살까요? 돼. 예? 오늘 좀 더 살까요? 오늘이요. 추가 매수.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도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 추가 하락을 아마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1,42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비중 예. 꼭 5%만 실으셔서 조금만 낮추신 다음에 수익 이제 예. 1,800원 선에서 다 전량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네, 잘 예.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잘하시면 또 수익으로 전환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긴 호흡 아니고요. 이런 건 또 펀더멘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 흐름을 잘 타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코멘트 드렸거든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문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와, 이 진짜 문자 너무 많아서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매수가 43,300원, 비중 45%, 46,000원에 팔라고 했는데 지금 팔까요? 네, 오늘 46,2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김태혁 전문가님, 지금 팔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간단하게 보실 게 뭐냐면 그냥 지수 연동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수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와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에도 그랬고 7월 달에도 그랬고 간단하게 보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갈 힘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결국에는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밑에서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쉽게 주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연출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사실상 지금 오늘 시가 46,5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 47,000원대까지 약 1% 정도 상승한 폭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6,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냥 매도 의견 드리고, 또 하면 4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한번 또 매수하시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6,000원대 이탈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7,400원, 500원대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하단 구간에서 내려오면 또 한번 또 매수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략 세우셔가지고 쉽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박스가 딱 있죠. 위아래에서 매매 전략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와, 조금 더 속력을 내겠습니다.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삼지전자 12,300원 비중 30% 매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구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이 종목군에 대한 산업성을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이번 연도 잠정 이제 4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작년 대비 그래도 소폭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뭐 대폭 증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실 수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게끔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한 5일 전에 월요일에 이제 양봉을 한번 첫 양봉을 만들고 나서 상승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이미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떠한 이게 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걸려있던 매물대들에 대한 투매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서 당연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5G는 이제 산업입니다. 테마라기보다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셨다가 13,000원 부근까지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조금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게 뭐 큰 수익은 아니시지만 13,000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2차적으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리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도 잘 살피셔야겠고요. 너무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진단. 더 많은 분들 또 문자 체크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한 이수리 전문가의 마음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CJ 헬로 문의 주셨습니다. 6,230원, 비중 20%, 목표가 궁금해요. 와, 수익 조금 오고 계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수익 더 챙길 수 있을까요? 김태혁 전문가님? 자, 일단 CJ옐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부터 올해 초부터 해서 매각 이슈가 계속 나왔던 흐름이죠. 지금 인수합병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을 했던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CJ옐로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부분이 베타가 2일, 코스피가 1인대 비해서 0.82 정도면 사실상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나 지금 PBR 자체가 0.4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PBR 자체가 2일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가정했을 때 0.46 빼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현재 주가보다 오는 2배 정도 올라야지 적정 순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던 흐름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신 거라면 이렇게 너무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 일단 분봉상으로 흐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고가 자체가 6,900원대에 형성되었고 중심 맥점 자체가 6,600원대에 형성되는데 사실상 오늘 6,600원대를 확실하게 지지해줬다면 오히려 여기서 7,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올렸다가 뺀 흐름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6,100원대, 6,000원대만 잘 유지만 된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력은 남아있다. 여기는 7,000원에서 대략 한 7,300~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CJ 헬로였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송원산업 문의 주신 분의 글 확인을 해볼게요. 매수가 22,800원, 비중 10%. 아유, 손실 좀 깊으시네요. 이수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소재 수출 규제, 반사이익 관련 또 수혜주로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락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최저점이 16,200원을 갱신을 하고 다시 한번 뭐 크게는 아니지만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지만 문제는 이제 또 그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10%만 더 실으셔서 단가를 조금 많이 낮추시고요. 24,000원까지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테마라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상당히 뭐 사상 최대의 실적치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이 차트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라기보다는 실적 위주로 조금 보신 다음에 22,800원이시면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이제 조금 지루하시기 때문에 비중을 어차피 많이 들어가신 게 아니시니까 10%만 조금만 더 실어주셔서 2만 원대까지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24,000원 선에서 전량 매도하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가 관리하는 가이드 안내해 주셨습니다. 송원산업 체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 연결 잘 되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원래 KMW 예.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예. 지금 팔려가지고 팔려서. 다른 거 상담 받아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D 생명공학이요. SD 생명공학.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0,000원 20%, 비중 20%요. 10,000원에 사셨어요. 네네. 20%.
아이고 네. 반토막 좀 가까이 아유 손실 보시네요. 네네. 아유 매수하시고 혹시 계속 내려갔어요? 네, 예, 계속 떨어졌어요. 한 네. 5개월 전에 매수하셨을까요? 네네. 아이고 어떡해. 예, 김태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도 올라가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떤 네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는 개별 이슈가 따로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시장이 같이 올라가면 그냥 수급 받고 같이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네네. 자체가 지금 10,000원 부근이시니까 지금 비중도 딱 20% 부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40대까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자체는 8,1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20%는 딱 괜찮은 비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좀 공격성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게 좀 어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네. 한 약 10% 정도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은 한 8,100원 내지 한 9,000원 이하로 좀 더 맞춰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글로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현재 자리에서 계속 단기 박스권 유지하다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세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8,100원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 개별 이슈가 터질 경우에는 그래도 10,000원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8,100원 내지 8,200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평단 좀 낮추고 이제 올라오면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화장품주들이 다 올라가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가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해야 돼요? 아, 일단은 화장품 주식들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별 이슈를 터뜨리고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부분 자체가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섹터별로 순환매 돈다라고 보시면 좋으신데 뭐 SD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큰 폭은 아니지만 5에서 한 9% 정도 시장 흐름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XD생명과학이 화장품 관련주에 따라서 크게 많이 반응을 했죠. 근데 사실상 그 전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큰 낙폭을 잃었던 종목들이 결국엔 대장이 되고 그 대장주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부각이 됐지만 지금 SD생명공학이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그럼 결국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결국엔 중국에 대한 이슈하면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화장품주, 게임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수급받고 올라간다, 그냥 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도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SD생명공학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네,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거든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000원에요. 한 20%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고요? 와, 수익 상당하신데요? 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유, 기억도 안 나요. 한참 됐어요. 오래 수익이 기다려서. 많이 났었는데 예. 그걸 매도를 못하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오래 들고 계셨으면 10만 원 네네. 근처까지 갔을 때도 있었는데 네네네. 놓치셨다 이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저기 전문가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조금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아까 네.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김태혁 전문가가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이제 전체 코스피 지수처럼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과거 차트나 지금 차트로나 보셔도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오름세였기 때문에 또 한 번 조정이라든지 하락 구간이 충분히 이제 또 중간에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군 길게 보셨을 때는 9만 원 이상도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자꾸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략 매도를 하시고 수익금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한번 조정을 또 줄 겁니다. 반드시. 네. 네, 지수를 떨어지면은 또 75,000원에서 7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요때 그 또 지금 파신 걸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네. 예, 또 이제 85,000원까지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농후하니까요. 좀 이런 네. 전략을 세우셔서 가시는 게 좋지. 이거를 뭐 어디까지 보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기에는 네네네. 약간 네. 기회비용이 조금 아까우시니까 네, 어차피 네, 지수 네.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또 지수 한번 조정 구간 줄 때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75,000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 재진행해 주셔서 85,000원 선에서 또 한 번 수익을 보셨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85,000원까지 가려면요. 아니요, 지금 매도해 주시고요. 네. 네, 수익이시죠? 네네네. 예, 어차피 여기에 조정을 또 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얼마 선에서 매도하면 돼요? 지금 82,5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잘 네. 챙기고 나오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출연한 두 분의 전문가 팬층이 참 두텁죠. 예, 여러분들 계속 연락 주십시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니맥스 글로벌 보겠습니다. 매수가 2,240원 비중 20%, 약 손실 40원가량 손실 구간. 김태혁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좀 안 좋은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뭐 유니맥스 글로벌 이게 사명 변경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표 유니맥스였는데 유니맥스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예. 사실상 이런 차트 흐름은 지금 이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차트가 종목을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력으로 움직이던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그냥 이 종목을 하나 버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GV라죠. GV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이제 상호 공격을 했었고 GV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처슬, 인터블스 이런 상폐된 종목도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버린 상태에서 한 건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 리스크를 정말 안고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 구간에서 사실상 여기서 단기 박스권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한번 의미 없이 한번 튀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장대 연봉 한번 나왔던 흐름이고 2,115원 자체를 지켜준다면 그래도 수익이 1, 2%라 챙기고 나오실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 꼭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건전한 회사는 세명 교체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변경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부자 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2,500원, 비중 10%.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군도 지금 신저가 갱신을 한 이후에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군도 테마라기보다는 사실상 산업군에 가깝습니다. 뭐 가상현실 VR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를 먼저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2019년 2분기부터 이제 2020년까지 봤을 때도 실적이 뭐 적자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소폭
소폭 증가를 하면서 2020년쯤에는 또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뭐 이걸 2020년까지 보고 들고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러니까 12,500원이시면은 여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때는 이제 몇 달 정도 계속 소요가 되실 건데, 또 그 구간 안에서 조정 구간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지금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전 저항대 구간에 왔을 때, 이 12,000원 구간쯤에 왔을 때 전량 익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선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으시고 한번 추가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9,2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비중 10%만 실으셔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12,000원까지는 딱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2,000원까지 기다렸다가 파시게 되시면은 그건 이제 본절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셔서 12,000원 선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문자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INC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6,000원, 60%, 실적 발표날 위로 아래로 VI로 걸렸고 거래량 없이 줄곧 하락. 실적 믿고 물타기 해도 될까요? 김태혁 전문가님. 자, 지금 상황, 지금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이제 하는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이제 8월 달에, 7월 달에 계속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연출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주봉상 흐름 보실 때는 확실하게 128주선이라든지 엠벨럽 하단 자체를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현재 4,3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바닥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면 5,6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그래도 6,000원대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5,500원 내지 5,600원까지 이하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그냥 종목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 교체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INC까지 상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